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경제TV 와우넷 감은숙입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 참 시장 어렵죠. 최근 이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만 의도적으로 올리는 그런 장세였습니다. 그렇게 시총 상위 종목들이 오르다 보니까 지수의 흐름은 또 선방을 해주는 반면 개인 투자자들의 체감 지수는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었었고요. 네이버는 정말 바닥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진짜 끝을 향해서 지하가 어디인지 모를 정도로 내딛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멘붕인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전업 투자자분들, 특히나 또 손실이 많이 입으신 분들, 아예 매매를 조금 쉴 수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매매를 계속 해야 되는 분들, 또 수익을 계속 챙겨야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시장에 가장 또 잘 맞는 그런 트렌드 같은 공략의 매매 기법을 이 시간에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 전문가 생활을 한 15년 정도 하면서 종가 매수를 지금처럼 이렇게 주기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한 적은 처음입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종가 매매를 별로 선호하지 않는 전문가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다음날 아침 거래량을 보고 단기 매매. 저희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중기 종목이라든지 중기 그다음에 단기 스윙 그리고 단타, 스윙도 마찬가지고 매집 차트 등등 여러 가지 매매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그런 전문가 중에 하나인데요. 최근 시장의 흐름들이 사실 스윙 종목들의 어떤 수익을 내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장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별 종목들 하루 변동성이 굉장히 큰 그런 모습을 가지고 단기 종목들이 변동성이 나오는 그런 장세인데요. 그래서 사실 15년 동안 종가 매매를 제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 9월 1일부터 정확하게 말하면 9월 2일이죠. 9월 2일부터 종가 매매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VIP 회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리고 이유는요. 최근 시장의 장이 항상 전강 후약이 많습니다. 지수 흐름도요. 오늘 수요일 오늘도 전강 후약을 보여주었는데요. 전강 후약이다 보니까 모든 종목이 아침에 갭으로 떠서 또는 강보합에서 시작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장중에 변동성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윗꼬리를 단다든가 아니면 음봉이 나오는 종목들이 너무 많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리고 개별주들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제가 지금 이제 트렌드로 말씀드린 게 뭐냐면 결국은 오후장 매수, 그 다음에 오전장 매도. 일단은 단타를 치기보다는 이렇게 가자. 트레이딩 전략으로는 이렇게 해서 수익을 챙기고 시장이 바닥을 찍고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는 그런 그림이라면 그때는 중기 종목, 좋은 종목들을 모아가자라는 전략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9월 2일부터 오늘이 10월 5일인데요. 요 종목을 매매했을 때에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많게는 10%, 15%, 20%까지, 적게는 1%, 2%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물론 마이너스 3% 손절가를 준수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중에서 마이너스 3% 종목으로 해서 손절을 한 종목들은 한 두세 종목 정도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우리 시청자님들께 좋은 노하우를 이왕 종가 매매 여러분들 관심 많으시잖아요. 이 종가 매매를 하시려면 확실하게 하자라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기법을 소개시켜드리려고 이 자리에 준비를 했습니다. 자, 종가 매매 100% 성공하기 핵심 노하우를 공개하겠습니다. 종가 매매는 이렇게 하자. 자, 첫 번째 종가 매매 서비스가 뭐냐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변동성 장세에 매일 수익을 내야 하는 전업 투자자들과 그 다음에 직장인들을 위한 최적의 매매 전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일단 종가 매매는 오후장에 3시부터 3시 20분 사이에 매수를 합니다. 매수를 하기 때문에요. 그럼 밤 사이에 매수해놓고 나서 미증시가 폭락을 했어요. 그 다음에 유럽 증시가 어때요? 악재가 나왔어요. 시장에 악재가 나왔어요. 이런 경우가 참 많으시죠? 이럴 때에 잠도 못 주무시고 미증시 확인하고 이런 투자자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일단 이 종가 매수 종목들은 굉장히 핫한 종목들 가운데 회전율이라든지 거래 대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발생된 그런 종목들 위주로 제가 추천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런 종목들 위주로 선별을 하기 때문에요. 다음날 시장이 안 좋아도 반드시 변동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직장인들은 오후장에 딱 3시 한 20분 정도까지 20분 정도만 집중하시고 다음날 아침에 오전 9시부터
빠르면 30분, 조금 더 보신다면 10시 정도까지 조금 집중해서 매도를 하시게 되면 수익을 바로 챙기실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냥 낮 동안에는 편안하게 업무를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전업 투자하시는 분들도 사실 하루 종일 시장을 바라보면서 매여있기가 힘듭니다. 그럴 때는요, 이렇게 매매를 하시고 나서 낮 시간 동안에 운동도 좀 다녀오시고 좀 스트레칭도 좀 하시고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점은요, 미증시에 부담이 없습니다. 왜냐? 빠르게 현금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즉 아침에 매도를 딱 쳤어요. 근데 시장이 빠져. 그럼 다른 분들은 어때요? 종목이 묶여 있거나 물려 있는 분들은 어떡하지? 시장이 이렇게 많이 빠지는데 큰일이다 막 너무 걱정되시죠? 그런데 이 종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미 오전장에 현금화를 딱 챙겼기 때문에 10시부터 3시 반까지 시장이 흔들리든지 말든지 신경을 안 쓰면 돼요. 그리고 그냥 나는 또 오후장 매매를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금화 전략이 되기 때문에요. 종목을 길게 오버나잇 시킬 필요가 없고 원칙만 잘 지키시면 수익을 잘 챙기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직장인 및 자영업, 본인 업무에 지장이 전혀 없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건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야, 그렇게 종가 매매가 그렇게 쉬운데, 나는 왜 어떡하지 안 했을까? 모르니까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포인트를 알아야 됩니다. 그 포인트를 오늘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자, 원칙을 준수하자라고 했습니다. 그 원칙이 뭔지 조금 이따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요. 저도 뭐 어찌 보면 반백년 이상을 살았지만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항상 뭔가 후회를 하고 그럴 때는 원칙을 지키지 못해서 후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을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원칙을 지키지 못했다든지 또는 내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0%에는 손절을 하려고 했는데 괜히 그 종목에 미련이 있어서 손절을 못했다든지 하게 되면 손실이 깊어지고 그리고 뭐 그 외에 다른 것들도 예를 들어 뭐 쉽게 예로 교통법규나 우리가 뭐 진짜 딱지 딱 날라오면 너무 화가 나잖아요. 괜히 꽁돈 나가는 거 같고 그런 게 다 뭐예요?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람이 원칙을 다 그렇게 100% 지키고 살기는 어렵지만 주식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내 돈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원칙을 준수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익 극대화를 위한 분봉 매도 교육은 필수입니다. 물론 오늘 제가 이 시간에 조금 이제 분봉 매도 교육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시간이 막 많지 않고 타이밍이 짧기 때문에 많이 제가 이렇게 막 자세하게 아주 설명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틈틈이 제가 하는 어떤 공개 방송이라든지 그런 거를 통해서라도 분봉 교육을 받으시면 지금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의 계좌는 알차고 살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수익은요. 여러분들 계좌를 한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살펴보세요. 내 계좌에 수익 난 종목과 손실 난 물론 지금 시장이 너무 안 좋죠. 그런데 수익 난 종목과 손실 난 종목의 퍼센테이지가 도대체 어느 정도 되느냐. 수익과 손실이 몇 대 몇의 비중을 차지하느냐. 혹여라도 수익 종목이 뭐 2개, 3개밖에 없고 손실 종목이 8개가 있다라고 했을 때에 이 수익 종목이 손실을 다 커버해 줄 수 있느냐. 그럼 아마 반번에 그렇게 하실 거죠. 야, 2개밖에 없고 8개가 손실이라는데 어떻게 이걸 다 커버해 주냐라고 말씀을 하시겠죠? 여기서 제가 답을 드립니다. 사실 저도 참 어렵고 안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나 노력하고 있는데요. 수익은요. 극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수익은요.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 내가 공부하기에 따라서 5% 수익을 낼 수도 있고 50%, 100% 수익을 낼 수도 있고요. 많게는 정말 제가 2019년도에 소개시켜드렸던 LNF 같은 종목들,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화학, 나노 신소재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1000%, LNF는 거의 2000% 입니다. 이렇게도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개인 투자자들이 바로 착각하는 게 이겁니다. 와, 손실이 너무 무서워요. 그건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수익은요, 무한대로 극대화할 수 있지만 손실은요, 여러분들이 잘라낼 수가 있어요, 사실은. 수익은 내 맘대로 안 되지만 손실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손실에 대한 부분들을 원칙을 세우셔야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막연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손실은요, 사실
뭐 상장 폐지 이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상장 폐지가 되게 된다 하더라도 휴지 조각으로 정리 매매가 있죠. 물론 웬만한 기업들이 지금 사실 지수가 3,300 대비 2,200선 이렇게까지 빠졌기 때문에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개별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50%, 60% 손실을 입으신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대형주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가 지금 고점 대비 30% 이상 이렇게 하락한 그런 상태이면서 매일마다 5만 전자니 뭐 6만 전자니 오늘은 어제 뉴스에는 보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 주가 부양에 대한 언급을 한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런데 손실은요, 정말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50, 60 이 정도입니다. 그러나 수익은 50, 60을 능가할 수가 있어요. 물론 마이너스 50인 종목을 손절하고 다른 종목 이거를 상계 처리를 하려면 수익을 여러분들 100% 정도를 내야 합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무슨 얘기냐? 내가 1억 갖고 투자를 했는데 이게 마이너스 50% 손실을 봐서 5천만 원밖에 안 남았다 했을 때에 결국 50% 손실을 손절을 하긴 했지만 이 5천만 원을 가지고 원금 회복을 하려면 뭐예요? 100% 수익이 나야 돼요. 그 사실은 손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상계 처리할 수 있는 기회는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종가 매수 종목, 종가 매매의 원칙은요. 가장 중요한 거 원칙을 준수하자인데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3% 손절 라인 원칙을 꼭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꼭 지켜주셔야 돼요. 이걸 안 지키게 되면 폐단이 되는 겁니다. 그 폐단들이랑도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종가 매매 원칙을 설명을 하나하나씩 드려보겠습니다. 아침 매도, 오후 매수 전략. 중간에 시장이 안 좋다면 이거 사람들이요. 의외로 개인 투자자들이 저희가 매매하는 6시간 30분이 꽤 길어요. 꽤 긴데 어떤 날은 장이 안 좋을 때는 왜 이렇게 막 시간이 안 가 이러다가 장이 좋을 때는 막 어떻게 시간이 갔을지 모를 정도로 시장이 막 움직이기도 하죠. 수익 많이 난 날은. 그런데 의외로 아침에 이렇게 매도를 딱 하고 나면 9시 한 30분, 10시쯤 매도를 하고 나면 뭔가 허전해. 그리고 점심때쯤 되면 내가 아침에 수익 난 걸 까먹어요. 그러면서 뭘 자꾸 또 건드리고 싶어져. 매매를 또 막 하고 싶어져요. 근데 요즘 같은 시장에선 정말 어렵고 안 좋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만약에 내가 스윙으로, 단기 스윙으로 분봉을 잘 못 보는 분들이라면 그냥 차라리 오후장에 내일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종목을 매매하는 게 원칙이다. 요게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목 백화점 절대 금지.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 자, 마이너스 3% 자동 손절가를 드렸어요. 그런데 종목마다 오늘은 거래량이 없이 이 종목은 주 조정을 받은 거니까 내일 갈 것 같아요. 모레 갈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드시죠? 물론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끝이 났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여기서 종가 부근에서 내가 매수를 해서 아침에 여기서 마이너스 3% 이렇게 음봉이 만들어지고 있고 거래량이 어제 대량 거래가 터졌다가 오늘 없다고 칩시다. 그러면 차트를 웬만큼 보실 줄 아는 분들은 대표님 오늘은 거래량이 너무 없이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도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다려 볼게요 하실 수 있어요. 그랬다가 하루 이틀 후에 가면 망정인데 이게 만약에 그렇지 못할 때에는 그런 것들이 하나, 두 개, 세 개 쌓이다 보면 종목 백화점이 됩니다. 그래서요. 종목 백화점은 절대 금지. 이따 제가 이제 계좌에 대한 전략도 드리겠지만 절대 종목을 종가 매수 종목으로 들어간 종목을 한 6개 이상, 5개 이상은 남겨놓질 마세요. 저는 사실 5개도 필요 없고 그날 매수한 종목은 그 다음날 바로 매도해서 처리를 해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정말 너무 아깝다 싶을 때에는 하루 이틀 정도는 놔두시되 그 종목이 쌓여서 백화점이 되지는 않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바로 이 원칙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원칙이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났을 때에도요. 이 맛있는 음식을 적당히 내가 소화시킬 수 있을 만큼 먹어줘야지 나한테 영양분이 골고루 섭취가 되고 좋은 음식인 거지. 내가 너무 먹고 싶다고 해서 욕심을 내고 막 이 음식을 먹게 됐을 때는 결국 어떻게 돼요? 우리는 탈이 나죠. 배탈도 나고 설사도 하게 되고 체하기도 하게 되고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좋은 음식은 무용지물이 되는 거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아무리 좋은 기법을 소개시켜 드리더라도 이 원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요. 매수 전략을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수 전략은요. 자, 오후 2시부터 종목 선정을 합니다. 그럼 어떤 종목을 선정해요? 그건 제가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공개 특강이나 또 제 공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2시 50분 이제 종목을 추려졌어요. 종목을 이제 막 추려. 어떤 종목인지는 제가 설명을 이따 드릴 테지만 종목을 막 추려서 A, B, C 이렇게
그러면 하나만 딱 골라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2,400개, 300개 되는 종목 중에서 이 종목이 내일 아침에 갈 거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걸 골라요? 제 생각은 3개 정도를 초이스하시면 좋습니다. 물론 2개 정도도 좋기는 저희 VIP 회원님들은 4개까지도 하시긴 하는데 3개 정도가 가장 적합하다고 보여져요. 그렇게 3개 종목을 압축을 딱 하셔서 2시 50분부터는 종목을 딱 보는 거예요. 이 종목을. 2시 50분, 3시 가량에는 2-3개로 종목을 딱 압축을 시키세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3시 종목의 흐름을 보시는 겁니다. 분봉의 흐름, 분봉과 호가창의 흐름을 보시면서 3시 15분부터 18분 사이에 매수를, 물론 19분 이렇게 가장 늦은 시간에 매수를 하셔도 좋아요. 종가 매수는 가장 늦은 시간에 매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회원님들이, 시청자분들이, 그러면 대표님 차라리 종가에 매수하는 건 어때요? 물론 그것도 괜찮아요. 그러나 종가에 매수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격이 인위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 17, 8분 사이, 요 사이에 매수를 일단 해두세요. 자, 그리고 일단 매수했어. 제가 어떤 종목을 고르라고는 아직 설명 안 드렸어요. 매수를 했는데 만약에 매도 전략으로 봤을 때, 자, 내가 이렇게 매수를 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도 저희가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2,200원 전후 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5분 사이, 7분, 10분, 요런 사이에 저는 이제 한 3시, 5분, 3시쯤 이제 종목 발송을 하게 되는데요. 그 발송을 듣고서는 매수를 하신 분들이 매수를 했는데, 그 한 10분, 15분 사이에 갑자기 종목이 급등을 해서 상한가를 가버린 케이스가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상한가 가격이 예를 들어 2,350원인데 상을 갔어요. 즉, 종가에서 3% 이상 수익이 났을 때는 장후 시간의 매도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오늘 어떤 종목을, 삼성전자라는 종목을 샀는데 3시 5분쯤에 샀는데 20분 종가에서 수익률을 보니까 벌써 3% 이상이 수익이 났어요. 그럴 때에는 여러분들 욕심내지 마시고 장후 시간 외로 해서 매도를 하셔도 돼요. 그럼 그거 언제 3시 30분 종가 끝났는데 언제 매도해요? 3시 30분부터 3시 40분까지는 단일가로 접수가 되고요. 일단 접수를 매도로 해놓고 만약에 3시 40분에 거래가 안 됐다. 그럴 때는 3시 40분부터 4시까지 실시간으로 필요 충분 조건에 의해서 내가 팔고 했을 때 팔 때 매수하는 사람이 들어온다라면 매매가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 이상 수익이 났을 때는 장후 시간에 매도가 좋다, 가능하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아셔야 될 거. 만약에요, 그렇게 내가 수익이 3%가 났는데 딱 보니까 그 종가가 가장 그날의 최고점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즉 우리는 이걸 깍두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가장 최고점으로 종가가 마무리됐어. 이럴 때에는 사실은 시간 외 매도를 하시는 경우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렇게 깍두기로 끝이 나게 되면 다음날 아침에 갭상승이 나오면서 윗골이 달고 음봉이 발생이 됐었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부터 이 깍두기로 가장 최고가로 매도를 하게 되면 시간 외에 빠지면서 오히려 다음날 아침에 개파락 출발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주문을 할 때 만약에 그날 가장 최고가로 마무리가 되면 어때요? 장후 시간으로 수익을 챙기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내가 종가 매수한 종목이 여러분들 주식하시는 분들 6시까지 핸드폰 못 놓잖아요. 시간 외 거래 내용들도 확인을 하시죠. 근데 시간 외 거래를 봤더니 기분 좋게 3% 이상 시간에 급등이 돼 있네. 이럴 때에는 일단 제 생각에는 상승 시에도 시간 외 거래에 들어가서 장후 시간으로 50% 정도 이상, 이건 깍두기가 아닐 경우 시간의 거래일 때는 50% 정도 매도를 하시고 다음날 아침에 아마 갭상승이 나올 거예요. 그럼 그 갭상승의 나머지를 털어버리셔도 좋고요. 아니다, 나는 그냥 수익을 다 챙겼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시간의 거래에서 매도를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 수익권에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데 요게 사실은 가장 난 코스입니다. 왜냐? 이거는 그냥 3% 이상, 뭐 꼭 3%라고 해서 2.8%인데 안 팔았어요. 이건 아니에요. 그냥 비슷한 어느 정도의, 그리고 종가 매매는 어찌 보면 요즘 같은 시장에 여러분들께 드리는 서비스 팀 매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침 수익권에서 수익률을 극대화해서 매도를 해야 된다. 요거 참 어려워요. 왜냐? 여기서 수익률이
한가름이 납니다. 공부를 좀 하신 분들, 분봉 교육을 받으시고 하신 분들은 정말 수익률을 극대화시켜서 5%, 10%, 15%. 오늘 그린케미칼이라는 종목도 저희가 어저께 종가로 들어가서 한번 차트 잘 보세요. 화요일 날 종가 부근에서 매수를 해서 오늘 아침에 11,500원 정도, 11,200원, 250원까지 횡보하다가 5분짜리 막 날아가서 20몇 프로까지 갔었어요. 2차 VR까지 나왔었는데 그 자리에서 보유를 하신 분들도 있고 못 하신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봉에 대한 어떤 스킬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은 매수 전략과 매도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종목 선정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신 거. 그래서 종목을 뭘 사야 되는데요?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되는데요? 라고 질문을 하시겠죠? 물론 제가 이제 디테일하게 다 아주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첫 번째, 1년 중 최고 거래량이 나와야 합니다. 자, 1년 중이라 하면 주식은 한 달이 며칠이죠? 20일이죠? 그러면 12개월이면 얼마예요? 240봉입니다. 즉 240개의 일봉의 캔들 가운데에서 가장 최고의 거래량이 오늘 터져야 좋습니다. 왜냐? 역사적인 고점에 나온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 더 제가 또는 어떤 경우를 드리냐면 20봉 그러니까 20개 한 달 안에 오늘 터진 거래량이 요 20개의 거래량 평균 거래량 곱하기 한 700% 이상 나오게 된 거래량이면 좋습니다. 둘 다 공통점은 뭐예요? 엄청난 거래가 터졌다는 거죠. 그러나 더 임팩트가 있는 건 1년 중 최고 거래량 나온 종목이 가장 임팩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저는 사실 보조지표를 안 보는 전문가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보조지표는 어차피 보조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조지표는 보조로만 보셔야 되는데 간혹 보조지표를 아주 맹신하는 분들이 있고 보조지표를 가지고 추천을 하시고 뭐 매도를 하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제가 이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는 업종 차트와 그 다음에 종가 매매에서 참고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볼린저 밴드를 상단. 자, 볼린저 밴드는 상단과 중심선과 우리가 볼린저 밴드를 보면 이렇게 상단이 있고요. 중심선이 있고 그 다음에 하단이 있습니다. 보통 그러면 승수값을 어떻게 놓나요? 라고 물어보시긴 하는데 20의 1을 놓으셔도 무난하다라고 보여져요. 그럼 여기가 상단이고 여기가 거의 21선이고 여기가 하단이죠. 볼린저 밴드 이 상단을 윗꼬리로 돌파. 물론 윗꼬리 또는 양봉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볼린저 밴드를 확 찔러주는 종목. 업종 차트 중에서요. 업종 차트 흐름 중에서 가장 강할 때 시장의 특징이 뭐냐면 볼린저 밴드 상단을 계속 양봉으로 치고 올라가는 장세가 제일 강하고요.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 하단을 음봉으로 계속 치고 내려오는 장세가 최악의 장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볼린저 밴드를 다른 것보다 조금 눈여겨보는데요. 특히나 종가 거래에 있어서는 볼밴 상단을 윗꼬리가 돌파하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이 윗꼬리 그럼 이제 또 시청자님들 그러면 윗꼬리의 길이는 어느 정도가 돼야 돼? 질문을 하세요. 윗꼬리는 몸통과 비교했을 때 윗꼬리가 5대5 이게 더 길면 안 돼요. 6대4라든지 7대3 이거는 좀 불리합니다. 오히려 이게 조금 더 긴 거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꼬리가 그렇게 길지 않은 예를 들면 5대5 뭐 6대4 정도까지도 괜찮긴 하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몸통과 거의 비례한 그런 흐름이 좋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유동 거래량 대비 회전율 상위 종목을 보시는 게 참 좋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큰손 돈이 들어왔다.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어떤 품절주 같은 경우에 유동 주식 물량이 500만 주 정도밖에 안 되는데 500만 주밖에 안 되는데 그날 거래량이 뭐 3,500만 주 이렇게 터졌어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회전율이 7배가 들어온 거죠. 그럼 여러분들 회전율이라는 건 뭐예요? A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가끔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네. 예를 들어서요. A라는 사람이 1,000주를 팔았어요. 그래서 B라는 사람이 이 1,000주를 샀습니다. 그러면 A가 1,000주를 팔고 B가 1,000주를 샀으면 이 종목의 거래량은 몇 주일까?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2천주가 아니라 1000주입니다. 사고 팔고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 A가 1000주를 B한테 팔았어요. 그럼 이 B는 이 1000주를 샀다가 C한테 1000주를 또 팔았어요. 당일날. 또 C는 이 1000주를 사서 또 D한테 1000주를 되팔았어요. 그러면 D는 또 E한테 1000주를 또 되팔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바로 거래가 이루어졌죠. 1000주. 거래가 또 이루어졌죠. 2000주. 이루어졌죠. 3000주. 이렇게 되면서 이게 바로 회전율이 되는, 결국은 1000주라는 종목을 갖고 여기서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면서 회전을 시킨 겁니다. 어찌 보면 폭탄 같은 건데요. 이게 이 유동거래 대비 회전율이 굉장히 많은 종목은 단타꾼 또는 큰손이 입성을 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갖고 회전을 시킨다라는 얘기예요. 최근에 양지사라든지 푸른저축은행, 제주은행 같은 종목이 오르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었죠. 그래서 반드시 이런 종목은 꼭 수익을 줄 때 챙기고 나와야 된다. 왜냐? 이런 회전율이 막 있는 종목을 어느 날인가 내가 욕심을 내고 안 팔았어. 그럼 매도 물량이 안 나오면 쭉쭉쭉쭉 올라가겠지만, 우선주 같이 또는 스펙 같이 올라가겠지만, 어느 날인가 갑자기 누군가 물량을 확 터뜨렸어요. 그러면 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로만 보셔야 한다라는 거 설명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종가 매매의 원칙을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었어요. 또 이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2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동 손절가 준수 마이너스 3%. 이건 꼭 지키자. 이거 못 지킬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네. 이거 못 지킬 것 같으면 종매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종가 매수 종목은 최소 2개, 2개도 아니고 3개 정도까지 잡으십시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그 바쁜 시간에 3개를 어떻게 잡아요? 그러시거든요. 아니, 안 바쁩니다. 종목을 2시 50분, 3시 사이까지 픽스를 딱 했다 치면 3시부터는 3개 종목을 호가창 이렇게 딱 펼쳐 놓으시고요. 차트 놓으시고 호가창이랑 분봉 차트 이렇게 보시면서 내가 원하는 가격, 그 가격대에 매수 주문을 넣어두시면 돼요. 그래서 매수가 됩니다. 그래서 종목은 최소한 2-3개 정도로 압축하자. 그 다음 미련 갖지 말기.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대략 아침에 플러스 한 4%가 떴어요. 그래서 그래, 어제 내가 매수하고 1% 수익 났으니까 오늘 4% 떴으니까 오케이, 5% 정도 수익이면 땡큐야 하고 팔았어. 기분 좋게 이제 룰루랄라 운동하러 가야지, 커피 한 잔 마셔야지 했는데 조금 이따 딱 보니까 얘가 8%, 9% 막 VI까지 날아가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 수익 난 건 생각도 안 나고 막 승질이 나기 시작하죠. 막 아깝고 미치겠고. 그러면서 이제 또 주저앉아가지고 그 종목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또 어떻게 돼요? 추격 매수를 하는 겁니다. 예. 그게 바로 뭐예요? 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들 항상 경험해보면 팔았던 종목이 더 가가지고 이거를 또 다시 여기서 추격 매수해서 결국은 물려서 꼬꾸라지면 아침에 수익 본 것까지 다 까먹고 손절이 나는 거죠. 이거 하지 마세요. 그냥 그날 종가 매매로 매도한 종목이라면 그냥 잊어버리세요. 차라리 종매 종목들은 2-3일 있다 보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만물상 만들지 말자. 이거는 원칙 3%만 지키면 자연히 행해지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원칙 3%만 지켜지면 여러분들 이 만물상 백화점이 되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절대 종목을 누적시키면 안 됩니다. 그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이제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아까 제가 볼린저 밴드랑 예시를 드렸었죠. 저희가 이 10월 4일이죠. 그러니까 연휴 다음, 개천절 다음 날 10월 4일 날 제가 이 종목을 종가 부근에서 1,800원 정도 부근에서 종매를 하시라고 했었어요. 이 자리입니다. 이날 사실은 제 차트 풀신호, 제 자판기 풀신호가 뜨면서 아침부터 매수세가 들어와서 결국은 상한가에 안착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갭상승 이후에 이틀 동안 거래량 없이 빼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날 또다시 5일선 변곡점이 나오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에 어때요? 이게 볼린저 밴드예요. 볼린저 밴드 상단을 몸통과 이 윗꼬리가 돌파를 하고 있죠. 이런 종목이 매수하기 좋다는 얘기입니다. 거래량 보세요. 어제 거래량이, 물론 오늘 더 많은 거래가 터졌는데요. 어제 거래량이 어때요? 역사적으로 예의 긴 시간의 흐름을 보면 240번 중에서 최고의 거래량이 터졌고요. 그 다음에 최근 20일간의 평균 거래량, 요 거래량이 아니라 요 평균 거래량 곱하기 700%, 800%, 요 2개 중에 하나 조건이 맞으면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어때요? 첫 번째 조건에 부합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얘는 종가 종목에 해당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초이스를 했었고요. 앞에도 보시면 어때요? 바로 이렇게 윗꼬리를 달고
그럼 이제 여기서 아까 몸통보다 윗꼬리가 너무 길면 안 좋다면서요. 예, 물론 안 하셔도 돼요. 근데 그 다음날도 그렇고 단등은 일단 나오죠. 이렇게 찔러주는 자리들. 물론요. 제가 왜 아까 몸통이 짧은 게 더 안 좋다라고 말씀드렸냐면 여기 앞에 보세요. 결국 몸통이 이렇게 짧으니까 그 다음날 쉬어가는 음봉이 생기죠. 결국 몸통이 길이보다 꼬리보다 커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여기 볼린저 밴드를 한 번 더 뚫어주려는 그런 의지가 보여요. 여기도 보시면 거리량이 어때요? 이날 최고의 거리량이 터졌죠? 그 다음날은 쉬어갔고 여기서도 또 최고의 거리량이 터졌어요. 그런데 이 자리는 볼벤 끝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종가 매수 자리는 아니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오늘 제가 이렇게 해서 종가 매매하는 방법을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께 종목 선정 방법, 원칙, 매수 전략, 매도 전략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을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저녁에 제가 또 공개 특강이 있으니까 그 시간에 오셔서 같이 참여하시면 조금 더 심도 있는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